네, 안녕하세요. 책 읽는 두 사람의 수다, 책이다의 이준영. 조준입니다. 네, 책이다는 철학을 전공한 두 남자가 모여서 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채널입니다. 네, 긴장하셨네요. 그렇게요. 간만에 해가지고 보보했네요. 네, 어쨌든 저희 둘이 촬영한 거는 또 되게 간만이라서 네. 또 긴장이 되기도 하는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선택한 책은 에밀 아자르의 자기 앞에 생이라는 책입니다. 지난번 이제 개인주의자 선언 그 영상 소개 말미에 제가 로맨가리의 자기 앞에 생이라고 아마 소개를 드렸을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로맨가리와 에밀 아자르가 사실은 같은 사람이기 때문인데요. 로맨가리라는 이제 본명을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그 작가로서 이제 명성을 얻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오히려 그 평가의 테두리 안에 자신이 갇혔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로맨가리가 생각을 한 게 다른 이름으로 한번 나의 작품을 발표해보자라는 생각이었고요. 일종의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내서 그 이름으로 이제 발표를 했고 결국에는 그 한 작가당 한 번만 받을 수 있다라는 콩쿠르상을 두 번이나 받은 유일한 작가로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어떤 한계를 계속해서 넘어가 보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고요. 이 책 내용 역시 그 연장선상에 조금은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14살의 모모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어느 창녀의 아이인데요. 아랍계 출신이고 자신의 이제 부모를 모두 다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렸을 때 이제 창녀의 아이들을 이제 길러주는 로자 아주머니의 손에 맡겨져서 이제 평생을 이제 길러지게 됐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이 로자 아주머니께서 뇌혈증을 앓고 이제 시름시름 죽어가게 됩니다. 말하자면은 나를 보살펴주던 로자 아주머니를 이제는 내가 보살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모모는 14살이지만 뭐 24살 혹은 34살 같은 삶을 이제 살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겪게 되는 어떤 삶의 어려움들이라던가 행복, 뭐 즐거움, 아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위트 있게 녹여낸 작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뭐 줄거리 소개를 드렸는데요. 진우님께서는 책을 어떻게 보셨나요? 전반적인 느낌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책을 읽고 우리가 태어남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의 삶이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무고하게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떠올리게 됐습니다. 로자 아주머니 그리고 모모 그리고 룰라 아줌마 등등을 떠올리는 것인데 저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소설 속 인물들이 겪었던 어떤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 일들 그런 것들을 겪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운이 좋은 쪽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좋은 가족들 그리고 좋은 인연들 그리고 좋은 기회에 이렇게 영상도 이렇게 찍게 정말요? 책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네. 제가 만일에 모모는 아니면은 소설 속에 있는 다른 인물들의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 제가 그런 조건에서 살았으면 어땠을까를 상상을 해봤는데 우리의 모모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저라면은 그 물리적으로나 혹은 뭐 정신적으로 도망을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약간 맞서지 않고 약간 도망가고 피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줄여서 소심함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대단한 단어가 나오지 않네요. 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약간 고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은 그 모모를 보면서 모모가 대견하고 대단하다 플러스 약간 부럽다라고 하는 생각이 음침하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모가 소설 속에서 나딘 부부에게 그들은 산다는 것에 대해 도대체 아는 것이 없는 것 같았다고 말하는데 모모로서는 정당하게 할 수 있는 말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이런 말을 정당하게 해보고 싶다,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20대 초반? 20대 초반? 거의 한 10년? 20대 초반 때 네. 무전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친구랑. 한 2주까지는 안 됐던 것 같고 일주는 확실히 넘었던 것 같은데 그 남해, 그러니까 바닷가 남해 쪽에서 이제 부산으로 포항으로 부산으로 해서 동해를 쭉 날아서 정동진까지 간 적이 있는데 멀리 가셨네요. 네, 가보니까 멀더라고요. 원래 시작할 때는 모르죠. 네, 그렇게 무전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만일에 그게 여행이 아니고 만일에 그런 게 제 삶이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소설 속에서 묘사되는 뭐 그런 식의 어떤 무거운 삶이었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역시나 약간 부러워하는 음침한 마음이 생긴 것 그런 것 또한 한가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모모를 보면은 그 상황에 처했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아서 우리가 감히 어떻게 보면 따라할 수 없는 그런 경지에 있는 아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네. 약간 안쓰러운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했습니다. 네. 네. 제가 좀 느꼈던 거는 좀 죽음에 관해서 아무래도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로자 아주머니가 이제 죽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로자 아주머니와 어떤 모모의 이야기보다 거기에 이제 같이 이제 등장인물로 등장하는 하밀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의 이야기가 조금 더 인상 깊었어요. 이 할아버지께서는 이제 젊은 시절에 이제 굉장히 사랑했던 이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8개월 정도를 이제 교제를 하고 나서 그 이사를 하는 바람에 서로 이제 헤어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직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우리가 헤어지니까 내가 평생 당신을 잊지 않겠소 라고 이제 다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이 아직도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감사함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시는데 그 이후에 결국 그 소설 말미쯤에 가서는 이 할아버지마저도 그 사랑하던 사람의 이름을 잊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그 죽음이라는 것이 이름을 잊어버리는 것, 이름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죽었을 때 만약에 다른 누군가가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면 최소한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는 순간까지는 그 사람은 죽지 않은 것이 아닌가 혹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뭐 거기에서 연장선상으로는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그렇게 누군가에게 기억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뭐 생각, 고민 같은 것들도 좀 들었었고요. 준영 후배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나요? 아직은 뭔가 딱 정립된 그런 게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하나를 고르자면은 뭔가 그 세상에서 뭔가 일을 하나 벌렸던 사람으로 좀 기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가능하면 좋은 일이었으면 좋겠죠. 그래서 좀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 혹은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더라도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던 어떤 사람으로 좀 기억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느낀 점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책에서는 굉장히 그 인상 깊을 만한 문장들이 너무 많아요. 그 모모가 이야기하고 혹은 독백하는 과정에서 막 툭툭 내뱉는 말들이 막 다 명언이에요. 그래가지고 다행이다. 인상 깊었던 문장. 네. 네, 그래서 어디까지 했지? 네, 그래서 각자 좀 인상 깊었던 문장들을 하나씩 나눠보면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진우님께서는 어떤 문장이 좀 인상 깊으셨어요? 네, 그 말한 것처럼 많아서 좀 고르기 어려웠는데 짤막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나는 마약 같은 너절한 것을 즐기는 녀석들을 좀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생의 엉덩이를 핥아대는 짓을 할 생각은 없다. 생을 미화할 생각, 생을 상대할 생각도 없다.
생과 나는 피차 상관이 없는 사이다. 그 문장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뭘까요? 책을 읽으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은 책 전체가 담고 있는 주제를 함축한다라고 느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모모가 가지고 있는 태도가 멋있는 것 같아서 담담하게 가지고 있는 태도가 멋있는 것 같아서 골랐습니다. 준영 후배는 어떤 문장이 마음에 들었던가요? 네, 저도 문장이 사실 되게 많았는데 한 문장만 한번 골라봤어요. 그래서 생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문장을 골랐거든요. 모모는 생과 어떻게 보면 투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계속 싸우고 부딪히고 깨지고 넘어지고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해 있는 아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생이라는 것이 내가 그렇게 부딪힐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혹은 행복할 수 있는 어떤 우연한 기회들을 마련해 준 또 하나의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주제와는 좀 벗어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 이야기가 작가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아마 마지막 문장이 또 인상에 많이 남았을 것 같아요. 이 책은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끝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문장을 보고 느꼈던 게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들더라고요. 한 가지는 이 문장이 살아가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동시에 함축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마도 저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경험을 해본 것 같은데 네. 현재로서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살아가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에는 어떤 위험이 조금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자에는 자기 삶을 견디기가 버거운 데서 오는 어떤 절박함 그런 게 섞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리고 이어서 우선은 자기 삶은 자기가 스스로 견뎌야 한다라고 또 생각을 하지만은 소설 속 혹은 저희 주위에서도 간혹 볼 수 있듯이 한 인간이 견디기에는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살아가기 위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문장이 조금 더 절실하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사랑하기 위해 살아간다와 살아가기 위해 사랑한다가 다른 말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그냥 마치 던져진 것처럼 주어져 있고 그걸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못한 채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결국에는 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혹은 생 자체를 사랑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 사랑을 하는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산다는 것이랑 좀 동의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문득 들기도 했습니다. 책을 보신 분들이 아마 마지막 순간에 드는 생각은 거의 다 이게 아닐까 싶어요. 모모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살게 될 건데 모모는 행복하게 살게 되는 거야? 결론이 뭐야?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싶거든요.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제 나딘 아주머니의 별장에 가서 모모가 이제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는데 조금은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해피엔딩으로 이야기를 좀 바라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모가 그 집에 뭐 입양이 된다거나 뭐 하는 식으로 결론이 나고 설마 버리진 않겠죠?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정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4살이지만 24살 혹은 34살의 삶을 살고 있는 이 모모라는 아이가 다시금 좀 14살의 삶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진우님은 네. 좀 어떠셨나요? 저는 그 소설이 가지고 있는 형식과 이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소설의 전체 형식은 그 모모가 겪었던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만일에 모모가 실제 인물이라면은
자신의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 그것을 견디고 버텨나가는 것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개인적인 경험에서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견디기 어렵고 그다음에 좀 버겁다라고 생각이 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굉장히 절박하게도 그리고 자연스럽게도 그것에 관해서 제가 뭔가를 쓰고 있더라고요. 많이 비유를 하자면은 마치 물에 찬 작은 배 안에서 제가 앉아 있고 그 물을 마치 퍼내듯이 그렇게 글을 쓰고 있었었는데 신기하게도 쓰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진정이 되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뭔가를 애매했던 것을 정확하게 표현했을 때는 약간의 쾌감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뭐 배출하는데 느꼈던 뭐 그런 쾌감 같은 거 그런 걸 아마 유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네. 모모는 자신을 표현을 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 점이 아마 자기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 비유 말씀하시니까 아까 갑자기 든 생각인데 뭐죠? 사실 이긴 한데? 저희가 리허설 때 얘기했는데 아까 빵 터지셨는데 또 빵 터지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윈상이라는 상이 있어요. 그 상에서 매년 이제 한 분께 이제 주어지는 상이거든요. 어떤 분께서 이제 바다가 너무 가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욕조를 이제 뜯어가지고 이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쭉 가다가 전 이제 여기까지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배에 물이 이제 막 차기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을 퍼내야 되잖아요. 고민을 이제 하다가 욕조 마개를 열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무슨 상이라고요? 다윈상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류 어떤 진보와 발전에 본인이 없으심으로써 이제 이바지하셨다라는 의미로 이제 주어지는 상인데, 네,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생각이 나서 갑자기 아까 네. 되게 웃었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나네요. 본인은 굉장히 이렇게 슬픈 일인데 네, 이렇게 웃어버렸네요. 네, 죄송합니다. 마무리를 할까요? 네, 네. 그러시죠. 네,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한 줄평 남기고 이야기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우님께서 네.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의 한 줄평은 사랑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과 살기 위해 사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모모는 어쨌든 다 귀여워로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귀엽죠? 네. 다음 주 책은 뭔가요? 네, 다음 주 책 소개도 드릴 텐데요. 다음 주 책은 저희가 한강 작가님의 소년이 온다라는 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책은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워낙 유명한 책이니까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야기할 내용들도 많고 같이 좀 나눠봤으면 싶은 책이라서 선정을 했으니까 그때 또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네, 하니까 어색했네요. 네, 맞아요. 힘드네요. 자주 하시죠. 그럽시다. 네. 네, 저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 바꿔야 되나?